자, 안녕하세요. 저기 8주차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개인적인 이유로 그 8주차는 원래 오프라인 수업, 오프라인 반, 온라인 반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온라인 수업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수업 영상 또 장점은 여러분이 계속 돌려볼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 또 질문이 없다 보니까 질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카톡 혹은 네이버, 이메일 혹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도 좋아요. 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대신 이 진도가 좀 빨리 나가요. 왜냐면 질문 없이 가기 제가 예제 파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진도가 빨리 나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서 돌려보시면서 모르는 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모델링 우리 첫 주 맥스 했는데 조금만 한데 아직은 익숙지 않죠. 그래서 유한대학교 애니메이션 카페에 가보시면 이종호 교수님 수업에 가보면 아마 예전으로 올라가면 아마 4번쯤에 여기 우리 그때 초급 배 만들기 요거까지 해서 카페에 올렸었죠. 아마 기억나는 분도 있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천천히 하시면 오늘 여기까지도 아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당 집 만들기 해서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 저장 누르시고 그리고 바탕화면에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성당 집 만들기. 그리고 오늘 만드신 거는 스샷을 찍어서 카페에 올리시면 그거로 주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샷 올리시면 그거로 추석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 성당 집 만들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 얘기했듯이 맥스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에 뷰 이미지 파일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성당 집 만들기 해서 얘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었어요. 그죠? 파일에 뷰 이미지 파일. 그리고 얘는 축소하거나 확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중간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네요. 자, 그리고 여기 창은 제가 여기 한 칸 더 길죠? 그리고 마우스 갖다 대면 이렇게 줄이거나 늘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메뉴가 이렇게 많아질 때는 얘를 줄이거나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끝부분을 잡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칸으로 많이 하는 게 나중에 선택할 때 메뉴 많아지면 그렇게 또 바꾸거든요. 그거는 또 제가 맞춰서 할게요. 자, 이런 교회를 만들 때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이런 교회를 만들 때 처음 이거를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경우는 모델링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이 박스나 이렇게 지붕이나 이런 게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얘네가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이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각각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모델링 할 때는 가장 큰 거 몸체부터 모델링 하고요. 그죠? 얘가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옆에 자주자는 거 하다 보면 금방 하거든요. 그리고 복사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복사하라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얘를 복사하면 요 집 모양 보세요. 지붕하고 여기다가 복사했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창문이나 이런 건 모델링 안 할 거예요. 텍스처링을 할 겁니다. 얘를 복사하면 또 여기다가 쓸 수 있고요. 이 박스를 또 새로 열어서 박스가 지금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박스를 드래그해서 큰 저거 모양부터 만듭시다. 박스를 모델링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죠? 근데 얘는 드래그 한 다음에 F4번을 바로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라인이 같이 보인다고 그랬죠? 뭘 생성을 하던 맥스에서는 F4번을 눌러서 이렇게 라인이 볼 수 있게 같이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W키, 이동키죠? 하면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 오각형이 돼야 되죠? 그죠? 오각형이 돼야 되려면 적어도 여기 선이나 점이 있어야 오각형, 그 점을 땡겨서 오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집 모양으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처음 생성을 하고 수정 탭으로 가셔서 자, 선을 한번 늘려볼게요. 여긴가요? 정확하네요. 그죠? 여기죠? 네, 여기 요 선을 늘려야 여기 점을 위로 이동하면 오각형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네, 그걸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처음부터 선 나누지 마시고
할 때마다 선을 나누시면 작업이 또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컨버트 폴리 하시고 이제 얘를 수정해야 되겠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요거 말씀드렸죠, 첫날 컨버트 투의 에디테이블 폴리. 요건 외워진다고 그랬죠, 제가. 자, 모델링을 처음 할 때는 컨버트 에디테이블 폴리 하면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점선, 면, 입체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모델링 할 때는 웬만하면 점을 선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자,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여기 프론트에서 선택하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 두 개의 점을 선택을 하시고 그럼 두 개 다 선택이 되죠? 걔가 집 모양이 되려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별거 없죠? 예. 그냥 점을 만들어주고 올려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lt키 누르고 중간 마우스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라고 그랬고 중간 마우스를 위로 들어가면 이동, 중간 마우스를 꾹 누르면 화면 이동, 위아래로 들어가면 확대 축소, Alt키 누르고 중간 마우스 누르면 회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면 지붕을 또 만들어야 되는데 지붕을 얘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요 면에서 이렇게 우리 그때 입구 만들듯이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이렇게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익스트루드 해서. 근데 꼭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하려고 하지 말고 위에 있는 지붕은 세로 박스를 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집보단 지붕이 좀 더 크죠?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단 이 화면 선택도 중요한데 이왕이면은 탑뷰 위에서 본 모습이 여기잖아요. 그리고 집보다 지붕이 약간 더 크니까 제가 여기 들어가는 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집보다는 약간 크게 요 정도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를 뗄게요. 떼었으면 그 다음에 이 퍼스펙티브 화면을 보세요. 오른쪽 하단에 퍼스펙티브 화면 한 요 정도 두께가 되겠네요. 그죠? 요 정도 두께가 됐을 때 마우스를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예. 제가 여기서 드래그하는 것보다 탑뷰에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자, 만들었다면 다시 W키, 이동키를 눌러서 얘를 위로 이동해 볼게요. 자,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얘는 아까 우리 박스 선 나누지 않았는데 선이 나눠져 있죠. 우리가 처음 박스 설정을 하면 그 다음 박스 설정되는 거는 처음 설정과 똑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얘를 다시 수정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한번 입력하면 전 거를 기억을 해서 그렇습니다. 안 되시는 분은 다시 여기 원래 1로 되어 있을 텐데 다시 2로 바꾸시면 이렇게 보이게 돼요. 됐죠? F4번이 아니면은 꼭 선이 안 보이니까 요거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서 얘를 또 수정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Convert to Editable Poly 누르시면 이렇게 점이 생기게 되죠. 네, 얘도 똑같아요. 정면에서 봤을 때, 자 여기 점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죠. 여기 두 개, 네 개의 점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집 한 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별거 없죠. 네. 그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교수님이 처마 두께 같은 건 어떻게 조절해요? 라고 하는데 처마 두께 조절하는 건 없습니다. 자,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렇게 내리시고, 그죠? 그럼 얼추 겹쳐 있으면 돼요. 정면에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나는 좀 더 두껍게 하고 싶어. 그럼 여기 점이나 여기 드래그 해볼게요. 이렇게 4개 잡고 이렇게 드래그 하면 당연히 여기가 이렇게 더 두껍게 되겠죠. 다 점을 당겨서 이동하는 거지 두께를 만들어주거나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여기 위에 점까지 잡으면 이렇게 두께를 더 두껍게 혹은 더 얇게도 부분 수정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집 한 채가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별거 없죠? 그런 다음에 얘 선택한 다음에 밑에 거 선택해 볼게요. 선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 선택 툴에 되어 있는 여기서는 밑에 있는 오브젝트가 선택이 안 돼요. 얘만 선택이 됩니다. 밑에 있는 박스는 선택이 안 돼요. 그럼 밑에 있는 박스까지 같이 선택을 하시려면 다시 여기 수정해서 수정이 들어오면은 그 하나의 오브젝트당 한 번밖에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야지만 그래야지만 두 개가 다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다 누르고 컨버트 폴리 누르거나 이렇게 수정 가보시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슨 말이냐? 하나 선택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고
또 하나 선택해야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같이 선택하려면 다시 여기 크리에이트 화면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얘가 얘보다 작죠? 복사하면 되겠죠? 복사가 그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 툴 이쪽이겠죠? 이쪽 방향 X축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요. 그런 다음에 회전을 해서 갖다 놔야겠죠? 회전을 2죠. 그죠? 2가 회전이죠. 회전을 이렇게 해서 갖다 놨는데 이게 여기 보시면 여기 Z축 여기 밑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수치가 변하는데 이게 정확히 90도로 이동을 해야 되죠. 이게 아까 원래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변해 보십시오. 90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정확히 90도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소수점으로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물론 여기 탑뷰에서 보고 이렇게 맞추셔도 되지만 그래도 90도 맞추기 힘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도 표시가 되어 있고 이렇게 자석 모양이 되어 있죠. 얘를 클릭하시면 이동해 볼게요. 아까랑 틀리게 각도가 어떻게 돼요? 0도가 아니라 5도씩 딱딱 떨어져서 이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없이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90도 맞추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자, 요거 회전 툴 할 때는 요거 각도 켜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거 자석 툴이요. 그 다음에 스케일 툴을 활용해서 다시 R을 눌러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전체적으로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R을 누르고 축소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그죠? 무브 툴 다시 눌러서 이동하고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너무 크다 싶으면 다시 작게 다시 축소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 옆에 있는 것 집처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겠네요. 그죠? 여기 화면에서 하셔도 되고요. 혹은 여기 화면을 활용하시면 4개의 화면을 다 활용하면 작업이 훨씬 더 쉽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그리고 화면 이렇게 돌아갈 때 여기 화면을 오브젝트 중심으로 올리시려면요 Z키를 딱 누르세요. 그럼 화면 중심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 선택해 볼게요. 선택한 다음에 얘 중심으로 화면이 오게 하고 싶다. Z키 누르십시오. 그러면 선택한 거 중심으로 화면이 확대 축소돼요. 볼게요. 막 화면 이상하게 꼬여있다. Z키 누르면 화면 중심으로 이렇게 딱 옵니다. 네, 키보드가 다 단축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얘랑도 자세히 보니까 얘랑도 똑같이 생겼어요. 그죠? 얘랑도 똑같이. 그러면 얘네도 그리고 얘네 두 개는 이렇게 겹쳐놔도 이거 합친 거랑 거의 유사하게 된다. 그러니까 겹쳐놓으셔도 돼요. 맥스는 꼭 얘네랑 본드로 붙이듯이 붙일 필요 없이 여유있게 안으로 파고드셔도 됩니다. 얘네를 복사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복사해 주고요. 스케일 툴로 좀 작게 하시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 모양하고 또 똑같이 되네요. 그죠? 위아래로 크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또 조절해서 또 위로 갖다 놔줘 볼게요. 네, 요 4개 화면을 잘 활용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 집 모양 이렇게. 이 반쪽은 안 보이면 되니까 이렇게. 여기서 지울 필요도 없고 그냥 게임 보면 지워도 되고요. 나중에 이렇게 얹혀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나중에 안 보이는데 나중에는 델트 키를 지우면 되니까 이렇게 보이는 대로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만드는 거지. 꼭 아까처럼 또 멋있게 처음에 뭐 어렵게 자꾸 생각을 하면 오히려 모델링이 굉장히 어렵지만 오히려 쉽게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게 오브젝트 만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앞에 사람 문이 들어갈 수 이렇게 구멍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첫날 배 만들 때 생각해 보시면 해당 면을 잡고 그 입구요 위에 사람 타는 곳 거기 보시면 자 인셋으로 두께를 주고요. 인셋으로 두께를 주고 익스트루드로 안으로 넣어줬던 거 기억나세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앞에 박스에 구멍을 뚫을 때는 인셋으로 두께를 주고 익스트루드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럴 때는 얘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얘만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수정 탭으로 간 다음에
면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두께 주고 할 때는. 그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께를 주고 구멍을 뚫어야겠죠? 자, 이렇게 면을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제가 아까 말한 메뉴가 이렇게 많으면 못 찾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닫아볼게요. 닫으면 이렇게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키십시오. 가끔. 열려있을 때도 있지만 가끔 요 에디트 폴리곤이라는 창이 이렇게 닫혀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안 보여요. 키시면 또 이렇게 보여요. 삼각형이 누워있느냐 그 차이예요. 거기서 두 가지 기능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인셋이 두께 주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셋을 파란색으로 활성화시킨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두께가 생기게 되죠. 그죠? F3을 눌러보면 이렇게. 그죠? 네, 우리 배웠잖아요. 한 다음에 인셋을 끄고, 자, 스케일 툴로 이렇게 늘리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뭐 이렇게 정사각형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인셋하고 짝꿍이 익스트루드 한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다 보면 지금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멍 뚫린 형태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네.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요 계단은 어떻게 만들까요? 계단도 마찬가지예요. 저 세 개의 계단이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게 다 박스 세 개가 겹쳐 있다고 생각하면 작업이 훨씬 쉬워요. 그래서 박스로 한번 해볼게요. 박스로 탑재해서 하는 게 낫겠죠? 여기 아까 구멍 뚫린 거보단 조금 더 앞에, 그죠? 여기서 한 요 정도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단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죠? 네, 여기에 크기 맞추기 위해서 탑뷰로 본 겁니다. 자, 위로 복사하려면 Shift 키라고 그랬죠? 그죠? 그거는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Shift 키 누르고 위로 복사하면 이렇게 복사가 되네요. 그죠? 요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죠. 그럼 일로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럼 이렇게 계단 하나가 됐네요. 그죠? 그럼 또 위로 Shift 키 누르고 복사할게요. Shift 키를 복사하면 또 이렇게 복사가 되죠? 걔도 여기서 선택해도 되고 탑뷰에서 선택해도 되고 안으로 또 얘가 안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계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얘 자세히 밖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고요. 그냥 이렇게 네. 어렵게 만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오브젝트가 하나만 잘 기억하세요. 오브젝트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작업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작업이 굉장히 쉬워요. 자, 이제니까 조금 보이죠? 자, 요거 하나 또 기둥이 하나 들어가야겠죠. 박스가. 그럼 이왕이면 여기서 드래그하는 것보다 탑뷰 여기서 해주는 게 좋겠네요. 여기서 박스를 하나 드래그할게요. 위로 쭉 올려 보이면 뭔지 알겠죠, 저거. 얘를 이동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좀 작게 수정하겠습니다. 뒤로 좀 빼죠. 이런 식으로 뒤로 좀 뺄게요. 이렇게 하니까 모양이 나왔네요. 그죠? 네. 탑뷰에서 하면 그 위치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이 하거든요. 탑뷰에서 하면 그 위치 그대로 가기 때문에 가네요. 그리고 얘는 수정으로 간 다음에 여기 선을 나눌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여기 옆선이 나눠질 필요가 없잖아요. 얘는 지워버릴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고 얘가 여기서 또 튀어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요 면에서 인셋, 익스트루에서 튀어나와도 돼요. 근데 그거조차도 어렵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얘 자체를 Shift 키 누른 다음에 복사하시고 그리고 스케일 툴로 작게 이렇게 조절하신 다음에 다시 내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이거를 왜 자꾸 붙어 있다고 생각해서 어렵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시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오브젝트들이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때 작업을 굉장히 빨리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위로 또 올려볼게요. 그러면 얘랑 박스 크기가 똑같죠? 그럼 얘를 복사하는 것보단 얘를 복사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복사하면 이렇게 올라오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박스를 봅시다. 이 박스를 보니까
안쪽이 이렇게 살짝 점들이 이렇게 삼각형 되게 해야 돼요. 일단 위에는 꼭지점은 모으면 돼요. 꼭지점은 가운데로 모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한 번 더 꺾이죠. 그래서 여기 선이 아니라 여기 선도 아니고요. 이 옆선은 한 번 나눠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점들을 나중에 안쪽으로 더 몰아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막상 해보시면 알아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 convert poly 한 다음에 점을 선택하시고 제가 해볼게요. 자, 위에 점들 선택해 볼게요. 위에 점 선택했죠? 그런 다음에 스케일 툴 가운데로 모으려면 이동 툴로 모아도 되지만 스케일 툴 가운데 잡고 모으면 이렇게 되겠죠? 예, 훨씬 더 작업이 빠릅니다. 위아래로 하다 보면 이렇게 모으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 점들 선택하시고 또 여기서도 스케일 툴로 이렇게 모아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제가 아까 옆선을 살짝 나눈 이유를 알겠죠? 여기를 나누면 한 번 더 꺾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동 툴로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꺾이게 모양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한의 점으로 먼저 박스에 있는 점들을 활용해서 모양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중간에 있는 점들을 추가해서 하시면 여러분이 만드시는 걸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돼가네요. 그죠? 뭐 생각해보면 별거 없죠, 진짜.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십자가 만들면 되겠죠. 십자가는 당연히 뭐로 만들까요? 이제 이제 좀 가능하죠. 십자가는 박스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박스 두 개를 얇게 해서 겹쳐주면은 작업이 좀 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Shift 키 누르고 복사한 다음에 자, 스케일 툴로 축소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동하고, 그죠? 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크기 좀 맞추는 걸 중요시 하세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켜져 있는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면 이렇게 90도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셔서 스케일로 이쪽만 좀 줄여주고 다시 무브 툴로 WER은 항상 저기에 가 있으라 그랬죠, 제가?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까지 갖다 놓으면 네, 교회 하나가 완성이 된대요. 여기다가 스피어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더 낫겠죠? 공이죠, 공. 그래도 스피어를 아까 여기 박스 형태에서 여기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럼 아마 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을 겁니다. W 툴로 이동하면 이렇게. 네, 좀 더 크게 해줘야 되겠네요. 네, 여기다가 갖다 놓고 네, 스피어가 하나, 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오늘 교회를 하나 멋지게 만들었네요. 별거 없죠, 진짜. 네, 처음에만 살짝 어렵다고 생각하지 사실상 별거 없거든요. 이렇게 네, 사실상 다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구분구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작업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게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렵겠지만 사실상 별거 없어요. 사실상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제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얘를 얘가 막 다른 데 있어요. 근데 얘가 요 위치에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기다 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맞추려면 억지로 맞출 수 있지만, 내기 화면을 보면서 맞출 수 있지만, 얘를 그냥 바로 여기다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다 보시면 이렇게 얼라인이라고 있어요. 우리 포토샵에서도 얼라인, 정렬을 활용해서 오브젝트를 가로선을 딱 맞추거나 세로선을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죠? 얼라인. 맥스에서도 여기 보시면 마우스가 닿으면 얼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얘의 위치로 가고 싶을 땐 첫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얼라인을 누르시고 얘에 가고 싶죠? 얘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 위치로 바로 가게 됩니다. 신기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 중심축도 여기라서 그래요. 얘가 여기로 가고 싶다. 선택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시면 그 위치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시 한번 누르시고 얘를 클릭하면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자, XY 피봇으로 갈 것이냐, XYZ 돼 있냐,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얘가 만약에 여기로 이동해 볼게요. 온라인 누르시고 얘 누르시면 이렇게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그러면 작업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얘 누르신 상태에서 얘 바로 눌러버리면 이렇게 중심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복사해서 쓰시면 작업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온라인 잘 활용하시잖아요. 온라인 잘 활용하셔도 작업을 굉장히 빨리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분은 색깔 바꾸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는 거죠. 선택한 다음에 얘를 뭐 이렇게 진한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있죠? 얘네가 아이보리색이잖아요. 여기까지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시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걔에다 색깔을 이렇게 연한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또 바꿔주셔도 네, 이렇게 색깔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 하시는 요 색깔은 원래 오브젝트 색깔이 얘도 회색으로 바꿔볼게요. 얘도 회색으로. 얘는 색깔이 아닙니다. 사실 요거는 저거예요. 그 오브젝트에 색깔을 주는 게 아니라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임시색을 주는 거지, 채색은 따로 배울 거예요. 네, 그러나 아직은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색만 주셔도 네, 자, 보이는 거와 같이 색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어렵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익숙해지면 또 굉장히 쉽거든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복사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복사해서 또 이렇게 모양을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집 한 채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죠? 네. 그리고 모델링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또 재밌습니다. 실제 게임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도 다른 느낌의 집 나오잖아요. 그죠? 마치 레고 블럭처럼 그 해당 오브젝트를 어떻게 조절하고 또 어떻게 모듈화 시키고 또 복사 기능만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오브젝트를 조금 더 쉽게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거를 하나씩 하실 때, 자, 첫 번째 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두 번째 가장 큰 면부터 모델링 해라. 그리고 웬만하면은 자기가 자신 있는 쪽 먼저 모델링 하시는 거를 연습하다 보면은 작업을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신 분은 우리 캡처 도구라고 있죠? 여기 누르신 다음에 캡처라고 쳐볼게요. 네, 아직도 이거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건 익숙해지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드래그 하는데, 요것도 스샷도 예쁘게 찍는 법을 또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얼짱 각도로 찍어야 되잖아요. 자, 요렇게 갖다 놨는데, 자, 보세요. 여기 그리드도 보기 싫죠? 그럼 요 그리드라는 게 이런 걸 이렇게 투명한 걸 그리드라고 하는데, 그리드는 당연히 G로 시작하죠. G 누르면 이렇게 그리드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스샷 찍을 수 있겠죠? 깔끔하게. 그리고 F4번 누른 상태에서 선 안 보이게 하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깔끔하죠? 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스샷을 찍으시면, 캡처 도구로 샷 찍어 볼게요. 세로 만들기 이렇게 찍으시면 깔끔하죠. 이렇게. 예. 군더더기 없는 거 다 지워버리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서 바탕화면에 아까 교회 만들기였죠? 성당집 만들기, 성당집, 예, 이렇게 저장하시고, 성당집이라고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카페 어디다 올리시면 되냐? 여기 이종호 교수님 수업자를 말고 수업 시간에 만든 것 올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글쓰기 누르시고요. 글쓰기 누르시고 방금 만든 거 있죠? 여기에 성당집 만들기에 얘 이렇게 올리시고, 네, 여기 해서 206 이렇게 해서 여기 올리시면 출석 체크와 함께 네, 과제를 거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 거 2개 한 거 있죠? 나머지 거 시간 되는 대로 더 만들 텐데 여기 한 것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 한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 만들어 봤고 두 번째 예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